바쁜 현대사회에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기 십상이죠. 퇴사, 번아웃, 우울증 이런 단어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행복해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애초에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떠나볼 오디오북 여행은 숲속의 자본주의자입니다. 어쩌면 작은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프롤로그. 골수를 맛보는 삶.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는 덜 유명한 후속작이 하나 있다. 바로 거울나라의 앨리스다. 역시 수수께끼로 가득한 이 작품에는 붉은 여왕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아무리 오래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 영문도 모르고 헐떡이며 함께 달리던 앨리스는 잠시 멈춘 순간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붉은 여왕도 그녀의 신하들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지만 제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여왕이 그 비밀을 알려준다. 여기에서는 말이야, 같은 자리에 있고 싶으면 있는 힘껏 달려야 하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다. 큰 재산이나 명성을 노리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하루 종일 노력하고도 자리에 누워 오늘은 만족스러웠다 라고 느끼는 사람도 좀처럼 없다. 그러면 이상한 마음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죽도록 열심히 살면서도 어차피 안 돼 라는 은밀한 포기를 하게 된다. 있는 힘껏 달리면서도 그 마음에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자리 잡는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상한 포기 상태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붉은 여왕은 말한다. 이곳에서 어디로 가려면 최선보다 2배는 빨리 뛰어야 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조금씩 더 빨리 달릴 방법을 찾는다. 잠을 줄여보고, 점심시간을 쪼개보고, 출퇴근 시간도 활용한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과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르다. 소로의 월든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목이다. 나는 삶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 삶이라는 녀석의 골수를 전부 빨아먹고 싶다. 스파르타인처럼 굳건하게 삶을 살아내어 삶이 아닌 것들을 전부 깨부수고 기다란 낫을 넓게 휘둘러 삶이란 것을 바싹 깎아내고 삶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속으로 몰아 더 이상 줄어들 수 없을 만큼 작은 핵심만 남도록. 삶의 정수를 걸러내려면 숲속에 오두막을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다. 소로가 월든에 간 이유는 어떤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는 인생을 남김없이 맛보고 싶었다. 그 어떤 경험도 감정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모든 것이 삶이기에 성공이냐 실패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삶의 골수를 빼먹는 그만의 방식이었고 그의 삶에 의미를 만들어 주었다. 나도 내 삶의 골수를 맛보고 싶었다. 나만의 의미와 이야기를 발견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나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꽤나 공이 드는 작업이다. 그런 삶의 독특성, 의미,
재미를 주목하고 찾아낼 사람은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다. 섬세하고 주의 깊게 너그럽게 천천히 들여다봐야만 보인다. 내게 시골은 이런 생각에 마음껏 빠져있을 만한 넉넉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적은 생활비를 의미했다. 내가 시골 생활에서 사랑하는 것은 넓은 땅을 대체로 놀리면서 받는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다. 텃밭도 가꾸고 숲의 생태를 공부하면서 원주민들이 채취했던 식물들을 먹기도 했지만 큰 농사를 벌이거나 동물을 기르지 않았다. 야생의 집이 침범당하지 않을 정도만 최소한의 관리를 하며 조용히 고립을 즐긴다. 새삼스럽게 이웃들과 교류하며 일을 벌이지도 않고 가족들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몽상에 빠지거나 그때그때 스스로의 욕망에 행복하며 삶의 재미를 느낀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잘 모르겠다.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신기하게도 이런 생활을 계속할수록 나는 깨닫는다. 이토록 외진 곳에서 살아도 사회와 나는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자유를 누리는 일 역시 자본주의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숲속에서 내가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란 사실을 깨달은 셈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자본주의는 내 멋대로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제도다.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살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음미하는 법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모두가 자신의 일상이 갖고 있는 위대함을 남김없이 캐내어 봤으면 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자유가 있다. 어차피 사는 건 이런 거야. 그런 포기만큼은 내 삶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골수를 남김없이 먹겠다는 소로의 말에 담긴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내 삶이 성공과 실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고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의미, 나만의 배움이 된다. 그 삶을 예민한 시선으로 발견해내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아봤다.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살다 보면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느라 주춤주춤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시도하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더라고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인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성공하든 말든 알 바가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면 두렵지도 않거든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사랑하고 사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부터는 마음껏 두려워하며 살아야겠다. 왜냐면 두려움은 시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건 제 인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고 예의를 지킨다면 최소한 어쩔 수 없어 같은 말을 하기보단 일단 시도해봐야겠다. 두렵더라도 두려움의 소리보다 직감의 소리를 들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실패가 될지 아니면 이후에 더 큰 실패를 막는 보호제가 될지 성공이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섣부르게 사회의 기준으로 실패야, 성공이야를 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2021년 올해 저희 인생책이라고 할 만큼 깨달음을 저에게 준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하이라이트 3개의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